겨울만 되면 난방비 걱정 때문에 마음이 무겁죠. 보일러 온도를 조금만 올려도 가스비가 훅 올라가고, 그렇다고 전기장판만 믿자니 전기요금이 만만치 않다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저도 매일 그런 상담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째 보일러와 난방 설비를 정비해온 최현수입니다. 그동안 수천 가구의 난방 문제를 직접 점검하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대부분의 가정은 난방 장비 자체보다 사용법이 잘못돼서 돈을 세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현장에서 직접 검증한 보일러를 켜지 않아도 따뜻하게 지내는 세팅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특별한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이 드는 방법도 아닙니다. 단지 장판 하나 깔고 습도만 맞추는 아주 간단한 변화예요. 이 영상에서는 실제로 가스비를 거의 0원 수준으로 줄이면서도 한겨울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난방 구조 세팅법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20년 현장에서 몸으로 확인한 방법, 안전하고 검증된 내용만 담았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따라오시면 오늘 안에 여러분 집도 월 8,000원으로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왜 보일러 온도를 올려도 조금만 지나면 다시 발끝이 시리고 방이 금세 식을까요? 많은 분들이 우리 집은 단열이 안 좋은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문제는 단열재가 아니라 열이 빠져나가는 구조 자체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 따뜻한 공기를 아무리 만들어도 그게 계속 밖으로 새나가면 실내는 절대 따뜻해질 수가 없습니다. 컵에 따뜻한 물을 부었는데 밑이 뚫려 있으면 물을 아무리 더 부어도 결국 바닥으로 흘러나가는 거랑 같은 원리예요. 가장 먼저 빠져나가는 열은 바닥을 통해서입니다. 특히 오래된 주택이나 원룸의 경우 바닥 밑에 있는 콘크리트가 열을 빨아들이는 냉기 저장소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전기장판을 켜도 처음엔 따뜻하다가 30분만 지나면 바닥이 차갑게 변하고 장판도 식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열 손실 구조의 첫 번째 원인입니다. 두 번째는 창문 틈새를 타고 들어오는 찬바람이에요. 보일러로 방 안 공기를 23도까지 올려놔도 창문 주변의 공기가 10도 이하로 떨어져 있으면 그 냉기가 계속 순환하면서 따뜻한 공기를 밀어내 버립니다. 이때 생기는 공기의 흐름 때문에 몸은 실제 온도보다 훨씬 더 차갑게 느끼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건조한 공기입니다. 공기 중 습도가 낮으면 체감 온도가 확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실내 온도는 21도인데 습도가 30%라면 몸은 실제로 17도 정도로 느낍니다. 반대로 습도를 55%로 맞추면 같은 21도라도 22도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따뜻함의 절반은 온도가 아니라 습도에서 오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난방비를 올리면 따뜻해진다가 아니라 열이 새지 않게 막아야 따뜻해진다는 거죠. 보일러나 전기장판의 문제보다 열이 머물지 못하는 구조가 근본 원인입니다. 따뜻한 공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새는 열을 잡는 것이에요. 바닥으로 내려가는 열, 창문 틈으로 새는 냉기, 습도 부족으로 식어버린 체감 온도. 이 세 가지만 바로잡으면 온도를 3도 낮춰도 훨씬 따뜻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일러 없이 따뜻해지는 4가지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일러를 꺼두면 추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방법을 조금만 바꾸면 보일러 없이도 충분히 따뜻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4가지 세팅입니다. 첫 번째는 냉바닥에는 반드시 반사층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겨울철 콘크리트 바닥은 냉기가 아래에서 계속 올라옵니다. 이때 바닥에 바로 전기장판을 깔면 열이 그대로 밑으로 빠져나가죠.
이럴 땐 은색 돗자리나 반사 시트를 가장 아래에 한 겹 깔아주세요. 쉽게 말해 장판에서 나오는 열을 위로 되돌려 주는 거예요. 은박 재질은 폭사열을 반사시켜서 같은 전력으로도 훨씬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두꺼운 이불을 밑에 까는 것보다 이런 얇은 반사층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단 너무 두껍거나 밀폐된 재질을 쓰면 열이 갇혀 과열될 수 있으니 얇고 통기성이 있는 제품으로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온도를 사용할 때는 반대로 러그를 깔아야 합니다. 보일러를 켜면 바닥에서 열이 위로 올라오는데 이때 은박 같은 반사층을 깔아두면 오히려 열이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바닥 열이 충분히 순환하지 못하고 방이 오히려 차가워집니다. 온돌 위에는 열이 잘 통하는 러그나 얇은 카펫을 깔면 됩니다. 러그는 보일러의 폭사열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도록 도와주면서 발이 닿는 촉감도 부드러워져서 체감 온도까지 올라갑니다. 즉, 냉바닥에는 반사층을, 따뜻한 온돌에는 순환층을 만들어주는 게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실내 습도를 50에서 60 사이로 유지하는 겁니다. 이건 난방 효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실내 온도가 같더라도 공기가 건조하면 훨씬 춥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21도 방에서 습도가 30%면 체감 온도는 17도 정도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습도를 55%까지 올리면 같은 21도라도 22도처럼 느껴집니다. 가습기가 없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빨래를 실내에 널거나 젖은 수건을 방 안에 걸어두는 것만으로도 습도가 올라갑니다. 이 습도 관리 하나만 잘해도 보일러 온도를 두세 단계 낮출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예열 후 타이머를 설정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자리에 들 때 전기장판을 강하게 켜고 아침까지 그대로 두시죠. 이건 전기 낭비이기도 하고 안전에도 좋지 않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잠자기 1시간 전에 미리 켜서 이불 속을 따뜻하게 만들어 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낮은 단계로 조정하고 타이머를 2~3시간 뒤에 꺼지도록 설정하세요. 사람의 체온은 잠들고 나서 1도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밤새 장판을 켜둘 필요가 없습니다. 예열과 타이머 조합만 잘 써도 전기요금이 절반으로 줄고 과열이나 저온 화상 위험도 크게 줄어듭니다. 이 네 가지를 동시에 실천하면 보일러를 끄고도 방 안이 아랫목처럼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전기장판이 효율적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기장판보다 전기난로나 온풍기가 더 따뜻하다고 느낍니다. 눈에 보이게 불빛이 나고 뜨거운 바람이 나오니까 당연히 더 강력해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 전력 소모량을 비교해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기난로와 온풍기는 보통 한 대에 1000W에서 2000W를 사용합니다. 두 대를 동시에 켜면 거의 전자레인지 한두 대를 계속 돌리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전기를 많이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몇 시간만 써도 전기요금이 눈에 띄게 올라갑니다. 특히 온풍기는 방 전체 공기를 데워야 하기 때문에 공기가 식으면 금세 다시 작동을 반복하며 더 많은 전기를 소모하게 됩니다. 반면 전기장판은 평균 50W에서 200W 정도밖에 쓰지 않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 켜도 난로의 10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기장판은 공기를 덮이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이 닿아 있는 부분, 즉 몸을 직접 데우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려면 방 전체 부피를 데워야 하지만 전기장판은 몸이 닿는 표면만 데우기 때문에 에너지 낭비가 거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원리입니다.
겨울에 추울 때 방 전체를 난로로 덮이는 것보다 따뜻한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잖아요. 전기장판은 바로 그 이불 속 따뜻함을 전기로 만들어주는 장치입니다. 실내 전체를 25도로 유지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몸 주변만 36도 정도로 유지하면 훨씬 적은 전력으로도 충분히 따뜻합니다. 이 효율 차이는 실제 요금에서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하루 8시간씩 한 달 동안 사용해도 평균 전기요금은 8,000원 정도입니다. 전기난로나 온풍기를 같은 시간 동안 사용하면 5만원에서 7만원까지 나옵니다. 그만큼 전기장판은 작지만 집중적인 열을 내기 때문에 적은 에너지로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열이 고르게 전달된다는 겁니다. 전기장판 안에는 열선이 일정한 간격으로 깔려 있어서 온도가 국소적으로 과열되지 않고 전체 표면에 균일하게 따뜻함이 퍼집니다. 그 결과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보일러나 온풍기처럼 한쪽만 덮거나 공기가 답답해지는 현상도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습도, 공기 속의 수분이에요. 이걸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아무리 장판을 세게 틀어도 방이 금방 식어버립니다. 같은 20도라도 습도가 30%일 때와 55%일 때는 사람이 느끼는 체감 온도가 무려 5도 이상 차이 납니다. 즉, 온도계를 보면 20도인데 실제로는 15도처럼 춥게 느껴질 수 있고 반대로 습도를 올려주면 같은 20도라도 25도처럼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만큼 공기의 촉촉함이 체감 온도를 좌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젖은 수건을 방 안에 한두 장 널어두는 겁니다. 이게 공기 중에서 천천히 마르면서 자연스럽게 습도를 올려줘요. 빨래를 실내에서 말리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특히 겨울엔 외풍이 강해서 금방 마르니까 가습 효과도 보고 빨래도 금방 건조되는 일석이조입니다. 조금 더 간단하게 하려면 컵이나 그릇에 물을 담아 방 구석이나 창가 근처에 두세요. 따뜻한 공기가 닿으면서 물이 서서히 증발하거든요. 이 방법만으로도 습도가 10% 이상 올라갑니다. 만약 가습기가 있다면 하루에 두세 번 30분에서 1시간만 돌려도 충분해요. 오래 틀 필요 없습니다. 실내 습도를 50에서 60% 사이로 유지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이 정도면 피부가 건조하지 않고 코와 목도 편안하고 무엇보다 같은 난방 온도에서도 훨씬 포근하게 느껴집니다. 전기장판이나 보일러의 열이 공기 속 수분에 머물면서 따뜻함이 더 오래 유지되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공기가 마르면 열이 새고 공기가 촉촉하면 열이 머무는 겁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습도가 너무 높아지면 창문이나 벽면에 결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땐 하루에 한 번 5분 정도만 창문을 열어 환기해 주세요. 찬 공기가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짧은 환기로 결로가 사라지고 공기가 한 번 순환되면 방 안이 오히려 더 상쾌해지고 따뜻하게 유지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수칙이에요. 전기장판은 잘만 쓰면 효율이 최고지만 한 번만 잘못 사용하면 화재나 감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실제로 그런 사례를 수없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절대 가볍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전기장판은 반드시 한 장만 사용하세요. 가끔 보면 장판 위에 전기 매트를 한 겹 더 올리거나 담요나 이불을 아래에 깔고 그 위에 또 전기장판을 덮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열이 빠져나가지 못해서 장판 내부 온도가 계속 올라가요.
결국 조절기가 과열되고 내부 전선이 녹으면서 화재로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전기장판은 위아래로 숨 쉴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에요. 딱 한 장만 평평하게 깔아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라텍스나 메모리 폼 위에서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이 재질들은 열을 흡수하지 않고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장판 밑에 온도가 계속 쌓이면서 표면은 따뜻한데 내부는 100도 가까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겉으로는 티가 안 나지만 내부가 타 들어갑니다. 특히 라텍스는 열에 약해서 형태가 변형되거나 녹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침대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그 위에 얇은 면 러그나 통기성 있는 매트를 한 겹 깔고 그 위에 전기장판을 올리는 방식으로 바꿔주세요. 이 공기층이 열 순환을 만들어줘서 훨씬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멀티탭 사용 금지입니다. 이건 정말 많이들 실수하시는 부분이에요. 전기장판은 장시간 전류가 흐르는 기기이기 때문에 멀티탭에 여러 개의 가전제품을 함께 꽂으면 전류가 몰리면서 과열이 생깁니다. 특히 겨울에는 전기장판, 히터, 드라이기 같은 고전력 제품을 한 탭에 꽂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바로 화재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예요. 소방청 통계로도 전열기기 화재의 절반 가까이가 멀티탭 과부하에서 시작됩니다. 전기장판은 반드시 벽 콘센트에 단독으로 연결하세요. 이 한 가지 습관만 지켜도 안전사고의 90%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조절기 위치입니다. 조절기는 반드시 머리에서 50cm 이상 떨어뜨려 두세요. 머리맡에 두면 조절기에서 발생하는 약한 전자파가 가까이 닿을 수 있고 열이 머리 쪽으로 몰려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위치는 발치 쪽이에요. 선이 팽팽하지 않게 여유를 두고 조절기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젖은 손으로 전원이나 조절기를 만지지 마세요. 특히 겨울철엔 세탁이나 가습 후에 손이 살짝 젖은 상태로 전기 제품을 다루는 경우가 많죠. 이게 감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손이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 전원을 켜고 끄세요. 또 코드를 밟히거나 눌리는 곳에 두지 마시고 피복이 벗겨지거나 갈라진 흔적이 있다면 바로 교체하셔야 합니다. 눈에 잘 안 띄는 작은 손상 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전기장판과 습도 관리까지 완벽하게 세팅하셨다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난방비를 추가로 절약할 수 있는 꿀팁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사실 이건 장비를 바꾸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효율이 눈에 띄게 올라가는 방법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난방 텐트 사용하기입니다. 요즘 시중에 보면 작은 사이즈의 침대용 난방 텐트가 많죠. 이게 괜히 유행하는 게 아닙니다. 텐트는 열을 가두는 구조라서 내부 온도가 훨씬 빨리 올라가요. 같은 전기장판 세팅을 해도 텐트 안은 체감 온도가 2, 3도 높게 느껴집니다. 공기가 외부로 새지 않기 때문에 열 손실이 거의 없고 효율이 약 30% 이상 향상됩니다. 게다가 전기장판 온도를 일단만 켜도 충분히 따뜻하니까 전기요금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하나 있어요. 텐트는 통풍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결로가 생기기 쉽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꼭 5분 정도 열어두고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 한 번의 습관만으로 곰팡이나 냄새 없이 오랫동안 쾌적하게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창문과 문풍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겨울철에 방이 금세 식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틈새예요. 창문이나 방문 아래쪽, 콘센트 주변에서 보이지 않게 찬바람이 들어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문풍지를 붙이거나 실리콘 틈막이를 사용해 보세요.
작은 구멍 하나 막는 것만으로도 방 안 공기가 훨씬 오래 따뜻하게 유지됩니다. 실제로 실내 온도를 1~2도 정도 올린 효과가 있다고 해요. 결국 열을 더 만드는 것보다 밖으로 새는 열을 막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두꺼운 커튼을 꼭 사용하세요. 창문은 겨울철 열 손실의 절반 이상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커튼 한 겹만 제대로 쳐도 유리창에서 빠져나가는 열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보일러나 전기장판의 따뜻한 공기가 창가 쪽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해주기 때문에 밤에도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커튼은 가능한 한 두껍고 바닥까지 닿는 길이가 좋습니다. 만약 커튼이 없다면 담요나 패브릭 천을 임시로 걸어두는 것도 괜찮아요. 이 세 조합만으로도 난방 효율이 최소 30% 이상 올라갑니다. 이제 따뜻하게 잘 쓰셨다면 마지막으로 전기장판을 오래 안전하게 쓰는 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단순한 청소 요령이 아니라 다음 해에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안전습관입니다. 먼저 사용 전 점검부터 꼭 하셔야 합니다. 보관해둔 장판을 꺼냈을 때는 그냥 바로 꽂지 마시고 먼저 손으로 천천히 쓸어보세요. 굴곡이 생기거나 딱딱하게 굳은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전선이 눌린 자국이나 울퉁불퉁한 곳이 있다면 그 부분은 잠시 사용을 멈춰야 합니다. 그 다음 조절기 램프가 바로 켜지는지 깜빡거리거나 지연되는 현상이 있는지도 체크해 보세요. 또 코드가 가구에 눌려 있거나 꺾여 있는 곳은 없는지도 꼭 살펴야 합니다. 이런 사소한 손상이 바로 과열이나 화재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다음은 사용 후 관리입니다. 사용을 마친 뒤에는 반드시 전원을 완전히 차단하고 충분히 식을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아직 따뜻한 상태에서 접거나 말면 내부 전선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식은 뒤에는 부드러운 마른 천으로 표면을 한번 닦아주세요. 먼지나 땀이 남아있으면 장시간 보관할 때 곰팡이나 냄새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관 방법도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장판을 바닥에 접어서 보관하시는데 이건 가장 피해야 할 방식이에요. 전기장판은 내부에 전선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꺾이거나 눌리면 단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말아서 보관하세요. 단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말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습기가 남은 채로 말면 내부에서 곰팡이나 녹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관 장소는 실내에 건조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이 가장 좋습니다. 베란다나 창고처럼 습기가 차는 곳은 피하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전기장판을 새로 구입하시거나 교체하실 때는 KC 안전인증과 전자파 적합 등록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조절기 뒷면이나 포장 상자에 등록번호가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없는 제품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다고 해서 인증 없는 제품을 쓰면 전기 효율도 떨어지고 화재 위험도 높아요. 사진으로 찍어두면 나중에 보증이나 점검할 때 도움이 됩니다. 이번 겨울 난방비는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이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기장판을 그저 보조용 기기 정도로 생각하시죠. 보일러가 주인공이고 장판은 그저 곁에서 거두는 조연이라고요. 하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전기장판은 단순한 보조기기가 아닙니다. 제대로만 세팅하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메인 난방기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열은 공기보다 접촉으로 전달될 때 훨씬 빠르고 안정적이에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전기장판이 가진 에너지 효율은 보일러나 온풍기보다 훨씬 높습니다. 여기에 반사층과 러그, 습도 조절, 타이머 세팅까지 더하면 적은 전력으로도 놀랄 만큼 따뜻한 실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4가지 세팅 꼭 실천해 보세요. 냉바닥엔 은박, 온도렌, 러그, 습도 50에서 60, 그리고 예열 후 타이머. 이 조합이 완성되면 전기요금은 줄고 따뜻함은 오래 갑니다. 보일러를 켜지 않아도 충분히 따뜻한 밤, 이번 겨울엔 여러분 집에서도 가능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 집도 될까? 하고 고민하셨다면 그 생각이 바로 첫걸음입니다. 직접 해보면 금방 느끼실 거예요. 방 안 공기가 부드럽게 변하고 새벽에도 발끝이 시리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한 팁이 아니라 20년 현장에서 검증된 가장 현실적인 난방법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올겨울 난방비 걱정 없이 따뜻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겨울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 드릴 새로운 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따뜻한 밤 보내세요.